김수민의 뉴스 입장 호그와트 학교 무료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민 MC 김수민입니다. 네. 오늘도 천집장 네, 반갑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사를 해서 네. 지금 사무실도 아니고 개님도 떠나가셨고 임시로 네. 임시 거처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녹음 상황이 참 열악합니다. 우리 김수민 MC가 아마 이런 곳에서 녹음하는 것은 네. 처음이지 않을까. 네. 녹음을 이런 데보다 더 열악한 데서 네, 지금 저희가 지하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어느 시민단체의 지하에서 네. 주변에 책들이 막 꽂혀 있는 그 공간에서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었나 어디였더라? 네. 네. 서울에서 제가 한번 그런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김종배 씨가 진행하던 네.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무슨 통이야? 시사통. 네, 시사통의 한 코너예요. 근데 네.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 코너를 그쪽 단체에다가 준 거죠. 니네가 해라. 네. 네, 그래서 그게 정보통이었나 뭐였나 하여튼 그런 거였. 그때 한번 이런 지하에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료로 들려드리는 호그와트 학교 무슨 주제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이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까지 네. 지역에서는 상당히 핫한데 네네. 수도권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공항 문제 이거 가지고 잘못하면 왔습니다. 총선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주제죠. 그렇죠. 네. 이게 뉴스 밑장은 결국 이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습니까? 네. 공항이랑 무슨 상관관계냐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네. 옛날에 그 신공항 논란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맞아요. 할 수 있는 얘기겠죠. 네. 지금 PK 지역과 TK 지역을 맞바꾸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이슈가 최근에 터졌습니다. 네. 지난 20일이었죠. 이 국무총리실에서 네. 부산, 울산, 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구했던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네. 새롭게 이 동남권 관문공항지를 선정해야 된다. 네. 이런 요구를 국무총리실에서 일부 받아들여서 네.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 확장안 2016년 6월에 나왔던 네. 이 경남, 울산, 부산 그리고 경북, 대구까지 이 5개 자치단체장들과 합의했던 이 확장안으로 결론나는 동남권 신공항을 그렇게 간다. 새로 밀양이나 부산의 가덕도나 어디든 짓지 않는다. 새롭게. 네. 이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국토교통부도 그동안은 그래 거기서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죠. 해왔는데 국무총리실에서 그래 일단 재검토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이낙연 국무총리 네. 잠깐 모셔볼까요? 네. 이런 사안은 국토교통부가 모두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네. 정치인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속내가 뭔지 겉으로 드러난 게 과연 사실인지 요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부터 먼저 짚어야 된다고요? 네. 예. 일단은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네. 총선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기자회견 열고 국무총리실이 특정 지역 선거만을 위해 적폐를 시도한다면 네. 대구 경북 정치권은 물론 500만 대구 시민 경북도민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정부 투정? 대정부 발음 투쟁입니다. 실수입니다. 발음 실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사실 요거부터 좀 짚어봐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대구 경북은 대구공항과 K2 군사공항을 공동으로 경북 지역으로 이전하는 네. 통합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걸 적극 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군위 의성과 가까운 지역들 네. 그리고 현재 공항 때문에 소음 피해를 겪는 네. 동구 북구 주민들은 빨리 나가라 이러고 있는데 네. 수성구, 네. 수성구와 달서구 쪽에서는 네. 대구공항이 대구 동구에 있는 게 훨씬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아니 군사공항만 나가면 되지 네. 왜 꼭 같이 옮겨야 되냐 그렇죠.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도 비세요. 네. 달서구와 수성구에 적을 두고 있는 네. 국회의원들은 야 대구시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 네. 공항이 군사공항만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고 네네. 그렇지만 시장이 또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이다 보니까 네. 경상북도 옮겨가는 경상북도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죠. 유이한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 네. 이러다 보니까 대놓고 반대도 못해요. 근데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가 부산에 김해 신공항 확장한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던져주면 네. 우리도 군사공항만 옮겨가는 걸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왜 이제 예를 들어서 관문공항을 짓게 되면 이거는 비용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에서 비용을 대게 되잖아요. 네. 대부분.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공항 이전하면 이 비용을 대구시가 다 부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야 저기에 부산, 울산, 경남에도 먹거리를 하나 던져주면 네. 우리도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속셈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부산 신공항을 받고 네. 그다음에 대구 공항에서는 군사 공항만 떼서 군의의성 쪽으로 준다. 그렇죠. 이게 이제 수성구 어디야? 달서구 이쪽 네. 국회의원들의 속내인 거죠. 속내다. 네. 그리고 그 속내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얼마 전에 그 강효상 의원 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아니죠. 지역 네. 아니지. 비례대표야. 비례대표죠. 어디 연구슬쩍 이게 협치가 하는 조원진 의원의 네. 절규가 들려옵니다. 네. 이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 강효상 의원이 네. 이 발표 있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통합공항이 갔을 때와 그리고 군사공항만 갔을 때 이 시민들이 과연 뭘 더 좋아하겠느냐. 만약에 군이나 의성으로 공항이 가면 공항을 이용할 거냐. 네. 아니면 김해공항으로 갈 거냐. 네. 이런 설문을 돌려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오지 않겠냐.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설문조사를 6월 말쯤에는 한번 돌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석에서. 근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권영진 시장이 싫어하지 않겠냐. 네. 내가 대놓고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거냐. 시민들 네.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다.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도 지금 대구시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통합공항에 대해서 네. 조금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새로운 공항안이 터지게 됐기 때문에 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네. 여기 속내는 다를 거다. 본인 선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리고 내심 기뻐하고 있다. 왜냐? 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구 경북은 버렸습니다. 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가 아주 용이해졌죠. 그렇죠. 특히. 네. 왜 부산, 울산, 경남 이야기는 들어주면서 네. 우리는 군사공항만 갈 수 있다는 걸 그동안 왜 안 된다고 했냐. 네. 라고 하는 총선용 떡밥으로 이만한 게 없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화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내는 게 아니다. 신났지. 네. 잘하면. 신난 거죠. 실제 이걸 두고 우려했던 거는 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라고 해봤자 김부겸, 홍일학 2명밖에 없어. 아유 2명이나 있는 게 어디예요? 일단 이 김부겸, 홍일학 의원은 네. 먼저 좀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드러내고 있는 게
김부겸 의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그 네. 합의 절차를 존중하겠다면서 합의를 깨려고 하면 네. 이것 또한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대구 북구 지역구 의원인 홍일학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밀실 정치라고 한다. 올렸어요? 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밀실 안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해서 분노한 게 아닌가. 문 열어! 쿵쿵쿵쿵. 지난번에 네. 공천도 안 주더니. 김부겸은 지난 SBS 개표 방송 때 했었던 트라이. 네. 물 딱 치면서 문 열어주이소. 그때 이제 국회의원 시켜달라는 얘기였는데 네. 요번에는 신공항 논의에서 네. 문 좀 열어달라 그쵸. 트라이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특히 홍일학 의원은 북구 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항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김부겸 의원의 경우에도 수성갑, 그러니까. 수성구다 보니까 네. 공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쾌한 자기 입장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네. 그동안은 정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네. 대구 경북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최근에 김부겸 의원 지역구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네. 그리고 아마도 이 자유한국당 소속 당협위원장과 그쪽 당원들이 퍼뜨린 얘기인데 네. 김부겸이 니 그동안 뭐 했노 뽑아줬더만 니 뭐 했노 한 게 뭐 있노 이 이야기 제일 많이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안부 장관 해갖고 서울 올라가더만 니 뭐 했노? 맞아요. 플러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니 아무것도 안 하더만 결국 요 공항도 뺏기는 거 아이가. 근데 수성구 지역구 주민들은 공항이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아무래도. 이야기했던 달서구와 수성구의 네. 국회의원들과 공항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비슷한데 네. 다만 여당이 왜 우리 지역을 홀대하냐라는 이런 여론 앞에 김부겸 의원이 네. 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욕바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부나 여당에 대한 선토를 해야 되는데 네. 지역 안에 그 대표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김부겸이지. 네. 어쨌든 간에 네.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든 멀든 친문이든 비문이든 네. 이거 다 떠나서 어쨌든 김부겸이 그 앞에 그걸 받는 처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욕바지 뭐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김부겸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네.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인물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이 표상인데 여기에서 야, 네 알고 보니까 사선 의원이라 그러더만 행안부 장관까지 네. 시켜주더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실세도 아니구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네. 성명을 바로 냈거든요. 네. 총리실은 이 과거의 합의 정신에 맞게 국토부와 부산, 울산, 경남 3개만 참여하는 검증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 대구, 경북의 민의를 배제한 어떠한 공항 문제의 접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네.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냐라는 문제가 네. 남게 남게 되는 거죠. 네. 특히 대구 지역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한 달 전부터 이런 우려를 표시해 왔어요. 이전까지는 총선 전까지 그 부산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다시 네. 재검토하는 발언이나 이런 취지의 메시지는 안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울산의 현대중공업 사태 네. 그리고 등등 거제 조선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이 부산, 울산, 경남의 여당 지지도가 네. 지방선거를 치를 때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우려가 중앙당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고 네. 부산, 울산, 경남을 기필코 사수해야 한다라는 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는 곧 부산, 울산, 경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정도는 어차피 잘 안 되는 거. 그렇지. 좀 버려둬도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구, 경북에 출마하려고 하는 출마자들이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노심초사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네. 뭐 이야기가 있다는 이게 돌아가. 아니 그거는 사실 예견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 맞아요. 네. TK와 PK를 만약에 취사 선택한다면 네. TK를 버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네. 문제는 부산 경남 쪽에 실제로 민주당 여론이 좀 악화됐어요. 네. 예, 거기 현지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5일의 환경의 날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을 찾았고 예, 거기서 수소차 시승식 하면서 또 이제 김경수 지사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경남에 있는 어떤 산업의 침체라든지 또 탈원전으로 인한 논란 이런 것들을 의식한 듯 수소차 시승식을 한 거거든요. 경남을 새로 키우겠다. 계속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6월 5일 날 환경의 날도 창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 행보를 정했고 저는 김원봉 논란도 네. 경남 지역 표심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아하, 지난번에 네. 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밀양시장이 한국당 네. 시장인데 네. 의열 기념관까지 건립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김원봉 선생은 우리 밀양이 낳은 영웅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칭했는데 예. 여기에다 대고 대놓고 자유한국당이. 엿먹을 한 듯이 저는 김원봉을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헐뜯는 게 밀양을 위시해서 그쪽 지역에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도라든지 이쪽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예, 그리고 김원봉을 기념한다는 것은 경남의 현대 인물을, 근대 인물을 기념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표심을 의식해서 김원봉에 대한 그 조명에 들어갔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신공항 카드까지 나오게 되면 대구 경북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신공항 카드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네.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특히 저 구명 일자리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정부에서 모집하겠다라고 전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첫 번째가 구미가 선택이 됐고 이 이야기는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이 구미를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네. 시장을 바꿔서 뽑고 나니까 실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네.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는데 이게 대구에도 영향을 좀 미쳤거든요. 네. 구미에서 지난주에 김수민 평론가 MC가 이야기했지만 대구 사람들 다 구미에서 돈 벌어가지고 다니면서 사실이잖아. 사실이거든요. 네. 구미가 이제 공업 직장을 도시고 다니는. 대구는 좀 상업 쪽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대구에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새로운 기업들이 없었는데 대구에? 대구에 새로운 기업들이 없었는데 구미에 생기면 대구에 살면서 구미에서 출퇴근하거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구미에 때문에 살아야지. 여하튼 네. 이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었는데 네. 공항 문제가 다시 이렇게 언급되면서 향후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네. 겉으로는 이걸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반발을 하지만 네. 내심 이걸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의원들이 꽤 네.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네. 부산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부산 경남 울산의 공항 재검토 문제 동조를 했거든요. 네. 이 정당과 관계없이. 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는 이걸 지렛대 삼아서 네. 사실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네. 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단체장이 지금 다 여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대구 경북 시민들이 화살이 가게 돼 있다. 그리고 네. 그 화살을 온몸에 맞는 사람은 김부겸 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네, 갑자기 김부겸의 아우성이 생각나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김부겸이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일 때 네. 그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네. 일하지 마라. 일하면 안 된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 그거를 김부겸 지금 의원은. 김부겸이 이제는 부울경 단체장들과 네. 총리실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네. 오늘 이 호그와트 학교에서 네.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김부겸 의원이 그럼 정부를 향해서 지금 비판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네. 이게 난 납득이 좀 안 가는 건데 정부에서 인사 발표를 하면서 고향을 싹 빼버립니다. 네. 그리고 빼는 건 좋아. 근데 출신 고등학교는 왜 넣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낙마하기는 했지만 어디 부처 장관이 이제 구미에 금호공고를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넣어놨어. 아하. 근데 고향은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TK 인사가 임명된 게 없었는데 약간 네. 있어 보이는 척한 셈이 돼버려서 아하. 그때 이제 김부겸 의원이 그때 장관이었죠. 장관 퇴직하기 전이었어. 직전이었죠. 예, 예. 네. 치졸한 짓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대구 경북의 여론입니다. 맞아요. 이게 치졸하지 않냐. 그리고 이거는 자유한국당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유한국당은 그걸 이용하지 오히려. 네. 근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거 치졸하지 않냐. 네. 아니 대구 경북 출신 인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지 뭘 또 그걸 가리려고 고등학교를 끌어들여서 한 명을 구미 사람인 것처럼 넣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정책실장하고 인사 발표하는데 또 뺐더라고요. 고향은.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좀 불리한 게 이게 어떨 때는 유리하고 어떨 땐 불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든 원칙이 이번에 사실 김수현 실장 물러가고 김상조 실장이 새로 왔잖아요. 네. 김상조 실장 구미 출신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김수현 실장도 사실 구미 출신이에요. 네. 구미 사람이 전현직 실장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럴 때는 또 과시 못 하잖아. 네. TK 인사가 공정거래위원장 하다가 정책실장 됐다고. 네. 그럴 때는 또 홍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과실 좀 하려면 원칙을 세워두고 밝힐 그렇지. 거면 다 밝히고. 그렇죠. 네. 안 밝혀도 되는데 고등학교는 왜 밝히냐고요? 네. 맞아요. 지금 최근에 선임한 청와대 청년정책비서관 네. 김수민을 데리고 갔으면 TK 출신의 청년정책 네. 청년이 아니죠 이제. 아니 지금 청년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제 벗어나고 있죠. 저는 만 35세 정도로 잘라야 된다고 보는데 네. 물론 앞으로 노령화 시대니까. 근데 나는 그런 자리는 저도 안 갔습니다. 네, 뉴스 밑장을 진행하는 네. 이 가오 있는 자리에서 네. 뭐 청년정책비서관 그거는 하실 분들이 하시고 비서잖아요, 비서관. 그러니까 뭐 비서관도 좋은 자리인데 열심히 하면 되는데 네. 나한테는 맞지 않는다. 네. 네. 하여튼 뭐 이야기 있지도 않은 일을 드리고 있지도 싶었던 않은- 거는 김부겸 의원을 두고 네. 특히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네. 김부겸 의원을 또 비난하는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아 그래 벌써부터? 네, 벌써부터.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요. 이 여당의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TK 지역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싸우는 거거든요. 네. 이 한국당이 두들겨 패는 것보다 김부겸이 나와서 여당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여론 주목도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정부가 김부겸이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좀 받아들이고 네. 이야기를 듣네라고 하는 모양새를 그렇죠. 가지는데 한국당이 두들겨 팰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네. 그 인지도와 주목도는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져가요. 그렇지. 네,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드러나 보이는 게 김부겸이 부각이 돼요. 네. 이게 김부겸이 부각됨으로써 신공항에 반발하면서 속으로 신이 나 있는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부각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얘들이 오히려 묻혀지는 겁니다. 얘들이 선거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 자체를 무기를 하나 빼앗는 거예요. 옛날에 뭐가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빨간 팀, 파란 팀 싸움이 났어. 근데 파란 팀 쪽 선수가 뭘 얘기를 했는데 빨간 팀에서 어쭈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파란 팀 내부에 어떤 애가 막 달려가서 그 앞에 서버리는 거죠. 쳐버리는 척 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고 김부겸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 정권의 명운을 흔들 정도의 반정부 투쟁을 할 것인가 과연 그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고 네.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김부겸이 어느 정도 저렇게 나서주는 게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내년 맞습니다. 총선을 치러야 되고 네. 어떤 민주당 지지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은 TK는 뭐 한석도 안 나올 텐데 벌써부터 이지랄 까는 새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놈들도 잘 생각해봐. 왜냐하면 비례대표도 있어요. 네. 그럼 대구 경북에서 몇 표라도 더 얻어야 뭐 비례대표 한두 석 더 나올 거 아니야.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공항 문제는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최적지가 어디냐 이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잘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편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편에서는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부겸이 저렇게 나서는 거는 신공항 이슈를 떠나서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정치권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김부겸이 저렇게 나섬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TK는 그냥 버리자라고 판단하는 거는 산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20대 총선에서 네. 대구 당시 20대 총선에서 김부겸의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왔던 자리예요. 네. 근데 이것마저 뺏기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두 석이니까. 두 석이 날아가는 셈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산수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더 의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더라도 김부겸의 의석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일하게 네. 의석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당 지지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산수머리다. 이거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정부가 하는 거에 조금만 반발하면 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노무현 정신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신 뭐예요? 유불리에 따지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 근데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부각하고 그렇죠. 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플러스 요인을 그렇죠. 가져왔어요. 플러스야. 네. 네. 깎아먹는 투쟁을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 신공항 문제는 사실 당대당의 문제는 어차피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대구 경북의 민주당의 그 입지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김부겸처럼 나서주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체성이 여럿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은 대구 경북은 버리고 포위 전략을 쓰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은 자유한국당의 현 그 기반을 유지시켜 주자는 거에 불과해. 맞아요. 예. 그래서 설령 그러니까 PK에서 살짝 손해를 보더라도 TK에 더 들어오는 전략을 취해줘야 자유한국당도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그 생각을 못하는 지지자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지역은 여기를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무너지는 게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끝나고 중앙당에 뭐 건물을 이사를 하니 많이 네. 뭐 빚을 냈니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있는 건물은 자유한국당 거예요. 건물이 건물주예요. 세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 건물이니까. 아니, 자기 건물이니까 심지어 수익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당 중앙당에서 자 이제 건물을 줄입시다. 건물을 팝시다. 팔고 새로 들어갑시다. 새로 들어갑시다. 이야기하는데 한국당 네. 시도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아 실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계속해서 월마다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인데 세비가 얼마인데 월세가 이걸 왜 버리냐. 이게 우리의 근간인데.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지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유의한 단체장도 대구 경북에 있지만 유의한 광역의회 의장도 대구 경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한 번에 갑자기 무너진다?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면 김부겸 욕해도 돼.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민주당 지지자라면 김부겸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에 대해 쓴소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저러는 건지,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 여론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걸 좀 헤아려 보고, 만약에 근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너무 나왔다 싶으면 그때 지적을 하세요. 예. 그리고 그 신공항 문제는 같은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도 대구 지역 사람들하고 또 부산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국당도 다른데. 그렇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여당일 때는 누군가 각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게 없었어, 오히려 저 당이. 맞아요. 예,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 따위 꼴이 됐을지도 몰라요. 대통령 탄핵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부겸의 신공항론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잘 들여다보지 않았고, 뭐 그것은 차치하고, 근데 왜 저렇게 나서는지는 충분히 알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사실은 경남보다 민주당한테 내년에 더 유리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이
단체장들이 민주당이 많이 당선됐잖아요. 네. 그러자마자 경남 민심은 자유한국당 때리고 싶었는데 분 좀 풀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이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경남 지역에 내려왔어요. 그 지방선거 끝나고 네. 경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 권순정 실장 네. 특유의 목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갑자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확 올랐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별 이유가 없어도 그렇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유한국당을 경남 주민들이 물먹였기 때문에 한번 물먹였기 다시 때문에. 올려준 네.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구는 지방선거에서 그 시장을 민주당이 못 가져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구와 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 심판이 덜 끝났다고 하는 맞아요. 여론이 있어요. 네. 네. 저것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사실 대구 라고 경북 하는. 주민들 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여당 같아야지. 아직 여당이죠. 네.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뿐만 네. 아니라 지금까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이 장기 집권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해볼 만한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이. 예, 그래서 심판론이 먹히죠. 그렇죠. 아직. 자유한국당 심판론이 아직도 먹히는 데가 대구 경북이에요. 네. 예, 그 점을 한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인식을 하면 좋을 텐데 잘 되면은 대구 경북 총선 결과가 좋을 것이고 안 되면은 또 대구 경북 개새끼론이 나올 텐데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그와트 유료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무료편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무료편에서는 이게 무료편이었고. 이게 무료편이군요. 예, 예. 착각했고. 예. 저희가 무료편 끝났고 유료편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텐데 유료편에서는 국회의원 소환제 요즘 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유료편에서 뵙겠습니다.